성진국이 아닌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빼면 시체나 다름이 없는 일본이 진짜 시체가 되게 생겼습니다. 30년 가까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어 1970년대부터 유지해온 선진국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정말 비교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수십 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지만 지난해 선진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UN 무역개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인했고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및 영화 등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또 올해 1인당 GDP는 35,000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명암이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내부에서 선진국 지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일본은 G7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감지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단순히 몇 가지 기준으로 정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우 1인당 GDP와 수출 품목의 다양성,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 정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 독일 등 39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대로라면 일본은 선진국 탈락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내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 현 재무성인 대장성 관료 출신인 노구치 명예 교수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 교수가 일본의 위기를 주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는 또다시 기고문을 게재하며 일본이 변화의 기로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6일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 온라인판에 일본은 선진국에서 탈락 목전 2022년 변화의 기로라는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OECD 회원국 평균 밑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이 선진국 탈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죠.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열린 1964년 당시 소위 선진국 클럽으로 여겨지던 OECD 회원국이 됐습니다. 1970년대부터 줄곧 1인당 GDP가 OECD 평균을 웃돌며 50년 동안 선진국 지위를 누려왔는데요. 1990년대 초반 거품 경제가 폭발했고 이후 장기간 경기 침체를 거치며 1인당 GDP 순위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OECD 회원국 평균을 1로 계산했을 때 일본 1인당 GDP는 0.939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꼬집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일본 여론은 좀처럼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한국에 늘 시비와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2030년경이면 일본 1인당 GDP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도쿄대 응용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로 일본 경제와 금융 이론 분야의 석학으로 꼽힙니다. 저명한 경제학자로 알려진 노구치 교수의 강한 경고에 일본은 큰 충격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그동안 부려왔던 선진국 부심을 부릴 수 없다는 것이 꽤나 끔찍하게 느껴지는 듯 했죠. 또 그들에게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건 자국과는 다른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노구치 교수 역시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가파른 상승세를 주목했습니다. 일본이 1995년을 기점으로 정체 상태에 빠진 것과 다르게 한국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였죠. 교수는 먼저 한국의 1인당 GDP는 1960년 OECD 평균의 11.9%에 불과했지만 1994년에는 50%를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충격으로 1인당 GDP도 떨어졌지만 한국은 그런 쇼크를 단기간에 이겨내고 현재는 OECD 평균에 근접했다고 강조했죠. 노구치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일본과 한국, 대만의 위치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성장률을 높이지 않으면 일본은 2030년경 선진국에서 탈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다시 경고를 했습니다. 일본 1인당 GDP가 성장하지 않은 것은 낮은 노동 생산성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데요. 노구치 교수는 노동 생산성 지표로 일컬어지는 취업자 1인당 GDP에서 2019년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다며 일본 노동 생산성은 주요 G7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일본 취업자 1인당 GDP는 78,293달러였고 한국은 79,500달러였는데요. G7 회원국 평균은 103,338달러였습니다.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오랫동안 한 수 아래로 여겼던 한국에까지 노동 생산성이 역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 때문에 일본 내에서 G7 회원국 자리를 한국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현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한 노구치 교수는 일본 노동 생산성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3% 정도 낮다며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일본이 G7 회원국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30년 가까운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물가와 근로자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견실성을 반영하는 엔화 가치의 하락세도 가파른데요. 11월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16.34엔까지 오르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 회복세가 다른 경쟁국들보다 뒤처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1달러당 120엔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일본에서는 드디어 위기를 느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이 이대로 괜찮지 않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일본의 경제가 정체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지금 그대로라면 확실히 G7의 지위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대응과 경제계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계속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깨닫기 좋은 기고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중국에 추월당했고 다음은 한국일 것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힘이 점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상황이라면 한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아시아 국가가 일본보다 올라가는 날은 멀지 않을 것이다. 노력한 나라가 앞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한국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글로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과 비교를 했다는 점 때문인지 애써 아닌 척을 하지만 열등감이 그대로 나타나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G7에서 일본의 지위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노구치 씨는 가정의 이야기로 일본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G7은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국력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1인당 GDP가 아니라 전체 GDP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3위의 일본이 선진국에서 배제가 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그것은 그저 한국의 바람일 뿐입니다. 한국은 임금이 높아진 것을 자랑하려면 그로 인한 실업률도 같이 자랑을 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 상황이 나빠진 것도 맞고 한국이 수십 년 전보다 풍부한 나라가 된 것은 맞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본보다 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은 내수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삼성밖에 없는 한국보다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몰락은 현실화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몰락의 낌새를 눈치챈 일본 부유층들이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일본의 유력 경제주간지 슈칸 다이아몬드는 15일자 최신호에서 일본을 버리기 시작한 부유층, 몰락, 일본을 덮친 7중고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슈칸 다이아몬드 부편집장이 쓴 이 기사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경제 성장률과 주가 상승률, 교육 환경, 엔화 구매력, 재정 건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락하고 있다며 부유층을 비롯해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다고 첫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세계가 놀라워하는 일본과 같이 일본을 예찬하는 외국 서적이나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을 언급하며 이러한 현상은 일본인이 세계 속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예찬붐에 취해 있을 수 없을 만큼 일본 침몰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죠. 기사는 현재의 일본을 보여준 거울이 된 것은 코로나 사태였다며 정부 지원금을 둘러싼 혼란과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장 환경 등 디지털 후진국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즈키 부편집장은 일본을 둘러싼 7개의 난국으로 과도한 재정 지출 확대, 국민들의 일본 주식시장 이탈, 후진적인 교육 환경 등을 들었는데요. 그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대규모 금융 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섰지만 일본은 경제 회복세에서 다른 나라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국이 서서히 경제 회복을 하면서 재정 확대를 중단하려 하고 있는데 일본은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세계 최악인데도 재정의 팽창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게 바로 핵심이었죠. 실제로 이런 상황은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어 최근 교육 후진국의 현실도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OECD가 2018년 세계 72개 국가 및 지역의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일본은 인터넷과 컴퓨터 사용 등을 포함한 대부분 항목에서 전체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학교 밖에서 주 1회, 2회 이상 컴퓨터를 사용해 숙제를 한다라고 답한 응답 비율은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은 고작 9%에 불과해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며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